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대 이동윤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마약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기소유예나 아니면 이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서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나온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구속됐다가 1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오는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클럽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초기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마약 투약, 어떤 약물이 문제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시설에서 적발되는 마약은 대부분 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향정입니다. 향정.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액상대마나 합성대마, 요것도 좀 같이 문제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액상대마는 대마고 합성대마가 이제 향정에서 감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대마 같은 경우는 처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이거를 남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향정, 남옥.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약을 투약, 소지, 수수, 매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두 번 투약하면은 기소유예를 내려주거나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초범이라도, 그리고 한두 회 투약했다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거나 굉장히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클럽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실제 마약을 투약한 경우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실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혐의를 인정할 땐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된다고. 반성하고 있는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이거를 위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반성문이나 이런 거를 잘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유대 관계도 있다는 거 좀 설명해 주면 좋고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도 좀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조회를 신청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공적조서라고 하는 그 사실조회 해보서를 받아야 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잘 받아내서 좋은 결과 도출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범 위험성인데, 재범 위험성 관련해가지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이제 마약퇴치 운동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말만으로 하는 거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이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CCTV 영상에 보면 별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현장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동 경로 기록,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거를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진술 방향 정확하게 설정해야지 선처를 받던 아니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를 받던 이렇게 정해집니다. 처음 조사 잘못 받으면 그 이후에 조사가 진행될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지만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한 만큼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 즉 이제 저 같은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해온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그 변호사님이 믿을 수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척도를 뭐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주겠다, 즉 무죄를 받아주겠다,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확답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확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1년이 2심에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2년이 2심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여러 양형자료, 객관식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판사님마다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의 성향, 판사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임하려고 결과를 확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님은 저는 수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사안을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어떻게 받아보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건을 하나 맡기신 다음에 추후에 뭐 다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맡겨주십니다. 아무튼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A라는 변호사를 보고 A라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했는데, 막상 조사 당일날 나오는 변호사는 B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이랑 뭐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거, 이런 거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하시는 변호사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은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조사 참여나 아니면 재판 때 나온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 즉 이제 초임 변호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로펌에서도 그럴 겁니다. 뭐 의견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뭐 대표 변호사님이나 뭐 파트너 변호사님, 그다음에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변호사고,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뭐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건 진행하고, 제가 직접 조사 참여하고, 제가 직접 재판 가고, 제가 직접 의견서나 이런 거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한테 보내드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의견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마약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대응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해서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여기 아래에 나온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